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사전에서 주인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것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 또는 어떤 집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 그림 함께 보시죠. 과연 이들 중에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과 정치의 발전 모습을 이번 시간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정치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좁은 의미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말합니다. 정치는 결국 나라를 움직일 때 국민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 차이를 좁혀서 서로에게 이롭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다른 가치관과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나 이익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나라며 대한민국의 중요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국민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화국은 국가의 주권, 즉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왕이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헌법에 따라 한국에서는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한국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간접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를 뽑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도시국가 등의 비교적 작은 공동체에서 이뤄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표를 위해 한 장소에 그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정부 형태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때문에 현대에 남아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는 국민투표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국민투표와 같이 부분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정치와는 반대로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통치자가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것을 독재정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독재정치 국가의 예로는 과거의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에도 있었고 현재는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과 마주보고 있는 북한 역시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선 대통령을 직접 국민 손으로 뽑는데요. 다음은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입니다. 현재 대통령은 18대 박근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아버지에 이은 2대째 대통령을 지내는 여러 기록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해 재헌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재헌국회는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됐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4.19 혁명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1960년 3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표를 조작한 것에 반발한 시민들의 시위에서 시작됐습니다. 4.19 혁명으로 인해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4.19 혁명은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한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닙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광주 시민이 중심이 돼 시작된 것으로 군인들이 정치에서 물러날 것과 민주정부를 만들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을 군인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이 운동은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많아졌지만 당시 정부가 그러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 등과 같은 민주화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고 결국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권 등과 같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부활하면서 행정부의 권력과 국회의 권력이 이전보다 균형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정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당은 정치에 대해 비슷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얻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한국은 헌법을 통해 정당 설립의 자유 및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을 여당 또는 집권여당이라 부르고 그 외의 정당을 야당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선거에서 다수의 후보들은 정당에 소속돼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들 중 가장 일을 잘할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국민과 나라, 그리고 정당을 대표하며 일을 하게 됩니다. 정당마다 원하는 방향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TV 뉴스를 보면 정당 간에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도 있습니다. 정당 간의 의견 대립과 교환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